네, 본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026년 1월 31일 혹시 그날 기억나세요? 시장이 정말이지 정신 나갈 롤러코스터를 탔던 바로 그날이요. 모든 게 뒤죽박죽,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난리 법석이 딱 하나의 발표 때문에 시작됐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거대한 시장 변동성의 실타래를 저와 함께 한번 풀어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하루 만에 30%가 빠진다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내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3분의 1 토막이 나버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마이너스 28%. 이게 바로 은현물 가격의 하루 하락률입니다. 1980년 이후, 그러니까 무려 46년 만에 가장 최악의 날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대폭락의 시작점, 그 근원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혼란의 진원지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 단 하나의 발표가 조용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어떻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연준 의장이 대체 뭐 하는 자리인지 짚고 넘어가죠. 아주 간단히 말해서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 결정 하나가 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부터 대출 이자까지 정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케빈 워시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전에는 돈 푸는 걸 엄청 비판하던 대표적인 매파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AI 때문에 물가가 떨어질 거라면서 금리를 내려야 하는 비둘기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시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죠. 아니, 이 사람 정체가 뭐야 싶은 거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60년 지기인 장인어른의 상원 인준도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까지 그야말로 불확실성 칵테일이 제대로 만들어진 셈입니다. 워시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의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곳, 바로 외환 시장이었어요. 달러의 역습이 시작된 겁니다. 화면에 차트 좀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수직 상승 보이시죠? 2025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어요. 시장은 완전히 반대 방향.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니까 약달러는 당연하지. 여기에 베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시 지명이라는 예상치 못한 카드 하나가 이 모든 예상을 그냥 단숨에 뒤집어 버린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당시 시장의 심리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지명 전에는 에이, 정치권 입김 때문에 연준도 별 수 있겠어? 약달러 가겠지 이랬는데 지명 후에는 생각보다 연준이 독립성을 지킬 수도 있겠는데 이거 강달러다. 이렇게 분위기가 순식간에 180도 바뀐 거죠. 강달러라는 거대한 태풍은 곧바로 원자재 시장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기록될 귀금속 시장의 대학살이 시작됐죠. 첫 희생양은 금이었습니다. 하루에 9% 이상 폭락하면서 패닉의 서막을 열었어요. 금과 달러는 시소의 양끝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달러 가치가 하늘로 치솟으니까 금은 속절없이 땅으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바로 그 숫자, 은 가격은 무려 28%나 폭락했습니다. 원래 금보다 변동성이 더 큰 시장이긴 한데 이날은 그야말로 초토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들에게 닥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AGQ, 은 가격을 2배로 추종하는 ETF인데요. 하루 만에 투자금의 60%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레버리지라는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사례죠. 아니, 어떻게 이런 폭락이 가능했을까요? 범인은 바로 마진콜 연쇄 폭포입니다. 빗으로 쌓아올린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과정이죠. 1단계, 가격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럼 2단계, 증권사에서 전화가 와요. 돈 더 넣으라고. 이게 마진콜입니다. 3단계, 돈 없으면 강제로 팝니다. 4단계, 이 강제 매도가 가격을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시장에서 봐온 가장 전형적인 붕괴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탐욕이 쌓인 것에선 언제나 이런 비극이 반복되더라고요. 외환과 원자재 시장을 휩쓴 충격파는 세 번째 목적지, 주식 시장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여기 풍경은 조금 달랐어요. 모두가 함께 가라앉는 배가 아니라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추락하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시장 전체가 하락 압력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크게 얻어맞았죠. 마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작은 조각배처럼 투자자들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작은 기업들부터 던져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비명을 지른 건 아니에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시장의 양극화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을 보면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주식이나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웃었고요. 반면 오른쪽의 페이팔, AMC 같은 주식들은 신저가로 추락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진짜 보석과 돌멩이를 가려내는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하루였어요. 개별 종목들의 희비도 엇갈렸는데요. 예를 들어 애플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아주 좋은 성적표를 받았는데도 팀쿡 CEO가 앞으로 메모리 가격이 걱정되네요. 이 한마디를 던지면서 찬물을 확 끼얹었죠. 잘 달리다가 발목이 잡힌 격입니다. 반면에 이런 혼돈 속에서도 빛나는 승자가 있었으니 바로 쉐브론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기록적인 생산량을 달성하면서 실력으로 모든 걸 증명했죠. 이게 바로 에너지 섹터가 이날 시장의 든든한 방어주 역할을 해낸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폭풍의 현장을 정신없이 따라가 봤습니다. 그럼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배워야 할까요? 그냥 이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실전 생존 가이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교훈 딱 4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째, 모든 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 뉴스가 내 주식 계좌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 둘째,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AGQ의 60% 폭락이 그 뼈아픈 증거고요. 셋째, 분산 투자는 방패입니다. 기술주가 흔들릴 때 에너지주가 버팀목이 되어줬잖아요. 마지막으로 숲을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거시경제라는 큰 그림을 놓치면 작은 변수 하나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제 20년 경험상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의 건강검진,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어디에 균열이 가 있는지, 시장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날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시장의 약점을 파악하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시장은 오늘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우리 눈앞에 전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죠.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다음 파문에 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며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